네,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손재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은 농촌 지역의 유휴부동산 현황 파악을 위한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 조사 방법론이고요. 인천대학교의 이호상 교수님하고 같이 진행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대부분 내용은 어제 이제 따끈따끈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올해 진행한 농촌 지역의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 조사 방법론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보고서에 이제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는 이제 한 가지 주제로 그 주제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한 네 가지의 다른 주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이 보고서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서 본 연구는 아마 안전청원 박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은 아마 제대로 사례 지역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전체적인 연구 배경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고서에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 구축 표준 모델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안개면을 대상으로 해서 사례 지역 분석한 것, 그다음에 어떤 주제를 선정을 했는지, 그리고 그 표준 모델에 따라서 분석한 결과가 어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배경은 아까 이보경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뭐 인구의 빈익빈 부익부, 특히 농촌이 아마 빈익빈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은 이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의 자연 감소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특별한 인구 흡인 요인이 없기 때문에 이제 소멸할 확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농촌 인구는 계속해서 유출이 되고 있고, 또 가장 또 다른 큰 문제가 이제 인구 고령화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농촌의 이런 지역적 도시와는 다른 지역적 특징, 그다음에 이제 농촌의 현장에서의 이제 상세한 수요 등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농촌 현실 개선을 하기 위한 정책이나 사업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현실을 반영한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그 정책이나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예측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통계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계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보고 통계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군 단위, 뭐 많으면 읍면 내려가면 그 정도 단위에 국한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실제 사업 무엇을 설치한다던가 시설을 설치한다던가 사업이 실제 적용될 때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행정리 정도 단위의 데이터 정도는 있어야 실제적으로 사업이 적용이 될 때 좀 효과가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 수집 단위가 커질수록 항상 이제 평균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좀 분석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요즘 뭐 통계도 많이 쓰고 데이터 많이들 얘기하면서 데이터 기반의 정책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정작 이제 농촌 지역에서 피부로 느끼기에는 이제 실제 효용성과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에서는 좀 주목을 한 게 어떻게 뭐 저희 지리학자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어떻게 너무 많이 강조되는 얘기지만 데이터에 이제 공간 정보, 위치 정보를 좀 포함을 해서 데이터를 구축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냥 이렇게 통계로 시의 평균 얼마, 읍의 평균 얼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확한 위치 정보를 가지고서 데이터를 아주 세밀하게 구성을 하면 좋겠다, 구축을 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 또는 이제 일본의 야키야마 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 지오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는 일종의 가능한 최소의 공간 정보가 포함된 일종의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가 점으로 이제 구축이 되면 이제 동일한 위치의 시계열 분석이나 또 이 점을 격자나 행정구역으로 종합해서 통계를 생산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농촌 지역에 저희가 이제 실제 인터뷰를 하고 현장 조사를 하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행정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읍이나 면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군이나 시에서 이제 조사를 요청하는 데이터들이 많은데 그냥 그것이 이제 군이나 시 단위로 집계돼서 그냥 발표가 되고 활용이 되고 그냥 그대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읍이나 면에서 그 행정 리 단위로 수집이 되는 이런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서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를 생성을 한다면 좀 더 세밀한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보이는 연구 결과는 저희가 이제 편의상 그 뭐 법정리나 행정리 단위로 이제 모아서 분석을 한 거지만 이제 주소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이제 포인트 단위로도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의 목적은 이제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 구축 표준 모델을 이제 경북 의성군 안개면 사례 지역에 적용해서 이런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 구축 조사 방법론의 유용성을 좀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 연구의 목적이고요. 많은 사례 지역 행정 데이터 현황도 조사하고 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의 인터뷰, 그 현장 관계자, 업무 담당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그 표준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모델은 사업이나 주제에 상관없이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게 이제 좀 단순화시킨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가 조사하고 싶은 농촌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주제를 먼저 선정을 하고 이 주제를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어떤 행정 데이터들이 있는지 가용 행정 데이터들을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원자료를 직접 수집해서 쓰거나 아니면 뭐 익명 처리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공을 해서 수집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조사를 하거나 뭐 원자료와 그다음에 직접 조사를 같이 결합해서 하기도 해서 자료 수집을 하고 이걸 통해서 DB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제에 맞게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분석한 내용을 활용하는 단계로 이제 뭐 단순한 내용인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행정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런 아주 세밀한 그 단위의 행정리 단위나 뭐 개인 단위의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농촌에 대한 통계 자료가 많이 없는데요. 통계 자료의 양적 부족함을 또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정확한 실태를 반영한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 지역을 이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사례 지역과 이제 주제를 선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사례 지역은 이게 참 현장에서 했으면 아주 큰 의미가 있었을 텐데 경상북도 의성군 안개면을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안개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의성군의 서쪽 중심지라고 할 수 있고요. 2018년 그 연구에서 인구 소멸, 시군구 단위로 했을 때 인구 소멸 위험 1위 지역 선정되는 불명예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의 영향으로 이제 경상북도와 그다음에 이제 안개면에서 함께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조성 사업 등을 통해서 이제 지역 활성화를 지금 아주 열심히 도모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를 구축을 하면 그 활용도가 높은 지역이지 않을까 하는 이제 의미에서 이제 사례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물론 이제 안정적 위원장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선정한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례 주제는 뭐 여러 가지 주제를 뭐 농촌에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제가 있겠지만 용도별 유유 부동산 현황입니다. 요즘 이제 빈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면에서는 군청에서 시행하는 빈집 조사 외에는 실태에 관한 기초 조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고 또 이 유효 부동산 현황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유유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통계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용도별 유유 부동산 현황을 이제 사례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표준 모델에 이제 주제 선정하고 그다음에 가용한 행정 데이터를 이제 보고, 근데 이제 가용한 행정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뭐 재산세 이제 부과 대장이 있었거든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활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용도별로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한수경 이현 선생님이 2016년에 이제 구분을 해놓은 자료를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크게 네 가지로 주거용, 그다음에 상업 복합용, 그다음에 산업용, 공공 및 기타 이렇게 나눠가지고 크게 네 가지고, 이제 지표 세부 지표로는 9개 지표로 상세하게 이 기준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그, 그 실제 용기 1, 2에서 5리의 유유부동산 현황을 조사를 한 건데요. 2020년에 안개면 총 건물 수는 한 5,900여 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용길이, 그러니까 법정리 기준으로 했을 때 용길이에 한 3,050동 정도 소재를 하고 있고, 용기 1, 2에서 5리에 최소한 2,500동 정도 소재를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들이 이제 용기 1에서 5리 사이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전체 면을 다 하면 좋겠지만 이런 그 중심부에 있는 현황을 좀 보기 위해서 용기 1, 2에서 5기의 유유부동산 현황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고요. 그래서 이제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에서 제공한 이제 빈집 현황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군에서 이제 지시가 내려와서 조사를 해서 통합을 한 건데, 이게 굉장히 숫자가 적습니다. 생각보다 그 빈집이라고 이렇게 파악되어 있는 숫자가 굉장히 적고, 요걸 조금 참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그 쓰임이 많았던 행정 데이터는 이제 재산세 고지를 위해서 건물 및 이제 토지 대장 데이터로 해서 재산세 고지 그 명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제 기본 자료로 해서 실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제 빈집 그다음에 노후 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노후 불량 주거용이 특히 많고요. 그래서 빈집이나 특히 노후 불량 주택, 그다음에 빈집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노후 상업 복합용 건물이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농촌 지역의 이제 주택 문제가 다른 용도의 건축물보다 이제 좀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이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유부동산의 이제 주요 분포는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유호상 교수님이 진짜 그 같이 조사원들과 함께 발로 뛰셔가지고 직접 다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 공터, 빈집, 빈점포, 위가동 산업시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포가 돼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너무 구분이 안 되니까 조금 분류를 해서 용도별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분포를 보시면요. 공간적으로 이제 아래쪽에 있는 안개 고등학교 부지 북쪽하고 그 중앙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지방 923호선 남쪽 사이에 위치한 이제 이게 용기 1, 2하고 3, 2 요 사이에 가장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도 923호선 북쪽에 그 북쪽에도 지금 다수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제 특징은 모두 이제 923호선 이제 지방도를 따라서 형성된 여기가 이제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오늘 오전에 답사를 하시면서 좀 이렇게 그 면의 이제 구조를 보시면 좋았을 텐데, 이 지방도 923호선을 따라서 이제 상업 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업 지역의 배후에 있는 주거 지역의 빈집들이 많이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래서 안개면의 중심 상권 주변에 일찍이 건설되었던 주택들이 노후화되면서 일부 주택은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도는 이렇게 지금 분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건축물 대장을 참고를 해가지고 그 얼마나 이제 노후가 됐는지, 노후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평균 노후 불량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65.4년 정도 돼서 굉장한 노후화가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이상 된 주택의 수가 113채로 전체 노후 불량 주택의 44.3%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 조사에 이제 그 조사원 얘기를 들으면 이제 아래 이제 사진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방치된 빈집의 경우 이제 건물 일부가 파손돼서 건물의 안전성에 우려가 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이 됐고요. 일부 빈집의 경우는 건물의 잔해가 골목길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서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업 복합용 및 산업용 유휴부동산 분포를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도 923호선을 따라서 이제 좌우에 이제 그 노후 상가가 가장 많이 분포 및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위쪽에 있는 안개 터미널 주변에도 넓은 건물이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 점포 같은 경우에도 역시 안개 터미널하고 그다음에 구 안개 시장 에 집중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안개 전통시장 왼쪽에 이렇게 별 모양이 몰려 있는 곳이 이제 구 전통시장의 빈 점포들이 되겠습니다. 노후 산업시설은 지금 네모로 표시되어 있는 건데요. 보면 이제 약간 외곽 쪽에 중심 상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밀도는 이렇고요. 그리고 건축 연령은 주택보다는 좀 낮기는 한데 역시나 그렇게 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니고요. 평균 56.4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빈 점포들이 많이 있고요. 노후 산업시설이나 미가동 산업시설은 주로 이제 창고가 굉장히 많고요. 이 노후 산업시설은 이제 외곽 쪽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사이즈로 구분을 해놨는데 총 57곳이 이제 미활용 토지로 분석이 됐고 공간적 분포는 중심 상업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환상 형태로 동그란 형태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주거지에서 농지로 토지 이용이 바뀌는 곳에 많이 나타나고 재산세 대장을 확인해 보니 대다수가 이제 과거에 주택으로 이용되었던 부지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 유유부동산 자료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이렇게 활용 방안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재정비 사업이나 지역재생 사업 등의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걸 통해서 아까 본 이제 밀집도라든가 이런 노후 건물이 어디 있는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 농촌 개발 계획을 이제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건축 행위로 인한 공공인프라 비효율적 공급과 그에 따른 예산 낭비 개선에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유부동산 일제조사, 그다음에 점검계획 수립, 또 농촌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사업 등의 유유부동산 자료를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농촌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의 필요성을 좀 점검을 해봤고 안개면을 사례로 조사 방법론을 적용했고 또 표준 모델에 따라 용도별 유유부동산 데이터를 행정 데이터와 현장 조사를 결합해서 조사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사한 결론으로는 이제 농촌 지역의 주택 문제가 다른 용도의 건축물보다 심각해서 이제 주택 문제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생활 SOC 관련해서 시설들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생활 편의 시설이나 복지 시설 확충 시에도 그냥 새로 땅을 사서 밀고 지는 것보다는 이런 유유부동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토지를 활용을 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농촌에 발생하는 문제가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 구축도 이제 저희는 이제 올해 한 번 했는데 시계열적 구축이 가능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이제 정책적으로 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재준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한 분 정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라고 하는 명칭은 손재준 박사님이 정하신 건가요? 이 마이크로 공간 데이터가 명칭이 한 3번 정도 바뀌었는데요. 예, 뭐 어떻게 보면은 연구원 내에서 합의돼서 나온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시적으로 이렇게 공간 분포를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그 미시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현장 조사도 하시고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이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럼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죠. 어, 뭐 저희가 이제 그 가장 이제 이런 연구를 진행할 때 앞으로 뭐 방안을 마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될 수 있으면 실무자들한테 부담을 안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위에서 얘기하는 건 쉽지만 밑에서는 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발로 뛰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고서에 담기로는 일단은 뭐 저희가 대략적으로 그 조사 이게 추정한 금액으로는 한 2억 정도면은 한 개 면 정도 조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범 사업을 정도 한번 해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다면 이제 뭐 중앙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역 단위로 사업 추진을 좀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아마 면이나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본인들 수요도 그렇고 아마 그 정책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거나 할 때 의무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이제 활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도 정비하면서 그다음에 중앙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큰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특별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3시 20분, 10분 정도 휴식 시간 가지시고요. 13 세션은 지금 줌 접속 정보로 계속해서 접속하셔서 들으시면 되고, 4 세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지 나갔던 그 주소로 접속을 해주셔서 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